1942년 8월 24일 오후가 되면서 미군과 일본군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 미군이 먼저 일본 경항공모함 류조를 발견하고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류조에서는 핸더슨 비행장으로 항공대를 보냈고, 이 항공대를 포착한 미군 항모부대는 사라토가의 항공대를 류조를 목표로 출격시킵니다. 오후 2시 25분에 드디어 일본군 정찰기가 미군 항공모함 부대를 발견하고, 거의 같은 시각 류조에서 발진한 공격대가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에 도착해 비행장을 폭격하고 캡터스 항공대와 공중전을 벌였으나 미군에 큰 피해는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군 항모부대의 발견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던 쇼카쿠와 즈이카쿠의 항공대가 미군 항모 쪽으로 출격한 시각이 오후 2시 55분경이었습니다. 쇼카쿠와 즈이카쿠에서 출격한 항공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4일 오후 쇼카쿠는 미군 항모부대를 향해 99 함폭 18기와 제로 전투기 4기를 출격시켰고, 즈이카쿠는 99 함폭 9기와 제로기 6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공격대의 지휘관은 당시 쇼카쿠 비행대장이었던 세키 마모루 소자가 맡았는데요. 이 사람은 1909년생으로 아버지는 쓰시마 해전에 참가했던 해군 집안이고, 일본 해군의 1세대 베테랑 급강하 폭격기 조종사들 중 하나입니다. 중일전쟁 때 항모 류조의 비행분대장으로 뛰어난 활약을 해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키 소자가 이끄는 일본의 제1파 공격대는 남쪽의 미군 항모부대의 엔터프라이즈와 사라토가를 향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일본 해군에서 이 당시 미군의 SBD 돈틀리스의 역할을 하던 항공모함 탑재 급강하 폭격기는 아이치 항공기에서 수주 생산하고, 항공기 기호는 D3A, 미국 측 코드명은 VAL이었던 99식 함상 폭격기입니다. 같은 시기 활약했던 미 해군의 SBD 돈틀리스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돈틀리스는 폭장량이 2250파운드, 약 1020kg인 반면에 99 함폭은 250kg 폭탄 하나에 60kg 폭탄 2개밖에 실을 수 없어서 크게 열세였고, 또한 항속거리도 후기 모델까지 돈틀리스보다 300여 킬로미터 정도 짧았습니다. 즈이카쿠와 쇼카쿠는 99식 함상 폭격기를 27기씩 54기 보유했습니다. 쇼카쿠와 즈이카쿠 항공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후 3시 18분, 정찰 중이었던 미군 돈틀리스 편대가 일본 순양함을 목격하고 폭격 준비를 하려다 후방에 있는 쇼카쿠와 즈이카쿠를 발견합니다. 이 소식은 곧 남쪽의 엔터프라이즈와 사라토가에도 전해지고, 플래처 제독은 일본군 항공모함이 3척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군이 쇼카쿠와 즈이카쿠를 포함한 일본 항공모함 부대를 전부 파악한 즈음 류조를 향해 출발했던 사라토가 항공대는 계속 예정 위치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류조 상공에 도달하게 될 텐데요. 이때 류조와 호위함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했던 류조 항공대는 돌아오면서 전과를 보고했습니다. 류조 항공대는 류조에 15대의 와일드캣과 교전해서 15대 전부 격추시켰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때 당시 미군도 전과를 좀 부풀려서 보고하기도 했으나 일본처럼 앞뒤 안 가리고 지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라토가 항공대가 류조에 도착하기 전 류조와 호위함들 상공에는 돈틀리스와 어벤조로 이루어진 정찰대가 산발적으로 나타나 류조에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정찰기가 폭탄 몇 개 정도를 떨어뜨리는 이 공격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호위 구축함 아마츠카제의 함장이었던 하라 타메이치 중좌는 전후 회고에서 이때 당시 미군 정찰기의 공격에 대한 류조의 상황 대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서툴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항모 세로토가에서 발진한 공격대가 드디어 류조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세로토가 항공대가 류조와 호위함들 상공에 도달한 것은 미군 정찰기들이 쇼카쿠와 즈이카쿠를 발견한 지 채 20분도 안 된 오후 3시 36분이었습니다. 세로토가 항공대는 먼저 중순양함 토네의 9대의 항공기를, 나머지 공격대는 전부 류조를 공격하기로 하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세로토가 항공대가 준비를 마치고 공격에 들어간 것은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세로토가 항공대를 이끌던 지휘관은 1902년생으로 당시 중령이었던 해리 펠트였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1929년에 결혼할 당시 부인이 될 사람에게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군이 제일 먼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군 항공대가 류조 상공에 다다르자 류조와 호위함들은 서로 간의 거리를 벌립니다. 류조와 각 호위함들 간의 간격은 약 5km 정도였다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각 함 간의 거리를 벌리는 목적은 쉽게 회피기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단점은 거리가 멀어서 호위함의 대공포화가 항공모함 상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진 전투에서 류조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류조는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들이 폭격을 개시하자 우현으로 급히 회피기동을 시작했고,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들의 첫 10발이 전부 빗나갑니다. 이렇게 되자 펠트 중령은 중순양함 토네를 공격하러 갔던 폭격기까지 전부 류조를 공격하도록 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직접 강하에 들어갑니다. 이후부터 류조의 돈틀리스 폭격기의 폭탄이 명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에 대한 100%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나 류조의 최소 3발 이상, 그리고 많게는 5발까지의 폭탄이 명중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중탄들로 류조는 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하고 검은 연기를 뿜기 시작합니다. 급강화 폭격이 거의 끝나갈 무렵 3대의 어벤저가 우현 선수 쪽으로부터, 2대가 좌현 선수 쪽으로부터 류조에 접근해 어뢰를 발사합니다. 이 중 4발은 빗나가지만 한 발이 우현 쪽에서 기관실 근처에 명중했습니다. 류조는 폭탄과 어뢰로 기동불능이 되고 우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류조가 검은 연기를 내뿜고 불길에 휩싸인 동안 미군 공격대는 세로토가로 돌아갑니다. 이후 다른 호위함들이 류조 근처에서 생존자를 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류조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될 무렵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한 류조 항공대가 돌아옵니다. 도저히 착함할 상황이 아님이 명백하자 몇몇 항공기들은 바다에 불시착했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부겐빌의 일본군 기지로 향합니다. 그렇지만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류조와 호위함들에게 갑자기 B-17 폭격기 세대가 나타나 폭탄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B-17이 류조를 공격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 아래에 폭탄을 피해 황급히 도주하는 아마츠카제가 보이고, 구조 작업을 하던 도키츠카제가 류조의 오른쪽에 보입니다. 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호위함들이 불타는 류조에서 떨어진 이후 류조는 8월 24일 오후 8시경 121명의 전사자를 낸 채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원래 의도했던 미끼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했던 류조. 과연 류조의 희생은 일본 함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쇼카쿠 지카쿠 항공대와 미군 항모부대와의 전투가 이어집니다.